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보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에 딱 한 문제 열심히 풀어보려고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1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아들방 청소를 요구할 경우 업무 범위는 설명한 뒤에 서비스를 해드린다. 2. 치료식에 대해 불평하면 식사를 드리지 않는다. 3. 청소한 뒤 물건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 즉시 일을 중단한다. 4.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은 위생에 좋지 않아 임의로 처분한다. 5. 대상자가 가족의 식사 조리를 요구할 경우 규정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5번. 대상자가 가족의 조리를 요구할 경우에는요. 이거는 규정의 업무, 우리는 대상자에 대한 업무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에서는 정답 5번을 고르시고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어르신들 누가 봐도 우리가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 그 전에 사전에 그런 뉘앙스가 풍겨질 때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의논을 하셔서 센터장님이 혹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함께 이 사례를 관리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대처 방안 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들 방을 청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아들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치료식에 대해 불평을 하실 경우 식사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드셔야 되는 밥을 드시지 못하게 하면은 이거 학대에 들어갈 수 있겠죠? 불평을 하신다고 해서 식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혹시 음식이 맞지 않는 건지 가급적 대상자에게 맞춰드리는 게 좋겠죠. 청소한 뒤 물건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 즉시 일을 중단해버리고 집에 가버린다. 일을 중단해버린다. 옳지 않겠죠, 그쵸? 어르신에게 어떠한 물건을 어디다 두셨던지 혹은 어떤 물건이 사라졌는지를 자세히 여쭤보고요. 선생님께서 그 물건을 청소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셨는지 상황에 대해서 어르신께 설명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어르신이 치매로 중에 의심을 하시는 것 때문에 무조건 물건이 사라졌다라고 하신다면 선생님께서 그 어르신이 보이는 곳에 보이는 장소에서 청소를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이 의심하지 않으시도록 큰 가방 같은 거 이런 거는 원래 집에 들어가실 때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은 위생에 좋지 않아 임의로 처분한다. 위생이 좋지 않아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임의로 처분한다가 틀렸어요. 항상 어르신께 여쭤보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오늘 저와 같이 라이브 함께 공부하셨잖아요. 라이브 5번째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선생님 이 문제가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례 중에 한두 개가 꼭 문제에 나오니까요. 한 번 더 책을 보시고 책은 40쪽, 43쪽 정도부터 61쪽 사이에 있습니다. 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꼭 사례들을 눈에 한 번 더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너스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늘은 문제가 너무 쉽고 상식적인 문제였어가지고 제가 오늘 보너스 문제를 한 문제 더 가져와 봤어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대상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하게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1. 관찰자 2. 동기유발자 3. 정보전달자 4. 숙련된 수발자 5. 말벗 상담자. 자, 정답은 뭘까요? 자, 간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말들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대상자가 뭘 발휘해요?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은 2번 동기유발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1번 같은 경우 관찰자는 질병이나 심리적 상태까지 우리가 관찰한다라는 거고요.
어디가 아프실까? 왜 어제와 다른 심리적인 상태를 보이시는 걸까? 이런 걸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정보 전달자는 관찰한 정보를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혹은 전문가에게 들은 정보를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있죠. 숙련대 수발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요양 기술로 어르신이 불편함 없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숙련된 수발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말벗 및 상담자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어르신들과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기법을 활용하고 또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안정을 찾고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말벗 상담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 오늘은 보너스 문제까지도 한 개 더 살펴봤어요. 자,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은 왼쪽, 그리고 심원장 후원은 오른쪽이에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열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